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또 생각날 때 6개월에 한 번 정도 다시금 읽어보는 책인데요. 여기에는 부자가 될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21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작은 사소한 차이점이긴 한데요. 읽을 때마다 정말 객관적이고 명확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내가 또 이거를 잊고 있었구나 하고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해주기 때문에 새해 첫날 읽기에도 좋고요. 자꾸 자신의 소비 패턴이 조금 나태해지거나 그럴 때 한 번쯤 뒤적뒤적하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소장해 놓고 마치 나의 학원이나 명언집처럼 자꾸자꾸 읽어보는 책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구매하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요. 그 21가지 원칙을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맞다 정말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깊게 한번 책을 읽어보셨으면 해요. 자, 보통 부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 인생은 당연히 내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가야 하죠. 남에게 의지하고 맡기는 순간 운명도 남의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내 미래를 어떻게 보면 남한테 팔아넘기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잔혹하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거든요.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야 한다고 깨닫기만 해도 인생이 바뀐답니다. 여기에 어떤 일화가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투자 아카데미에서 매번 하는 질문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기차의 승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기관사로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승객이 되면 남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과연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는 어디인지, 손님은 얼마나 태울 것인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내맡긴 채 끌려가야 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고 나서 목적지에서 내리면 내 인생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할 걸 그랬어 라고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기차의 승객이라기보다는 기관사가 되어야죠. 그래야 내가 얼마나 속도를 낼지, 목적지는 어디로 갈지, 몇 분간 멈춰 있을지 이 사소한 것까지 제가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승객이 되었을 때와 기관사가 되었을 때 어느 쪽이 더 즐거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내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면 제가 저번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인도는 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일본이나 한국같이 동양 아시아권에서는 부에 대해서 말하는 걸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부모라면 엄청난 부호가 지나가면 자, 저 부자 아저씨를 보렴. 저 사람은 투자를 해서 막대한 재산을 얻었어. 대단하지. 저 사람은 일본에 가서 사업도 성공했단다. 너도 크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준대요. 그런데 우리 아시아 쪽 국가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 부자를 조금 약간 비틀어진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누가 오픈카를 타고 막 빵빵거리면서 돌아다니면 욕하기 바쁘고 그죠? 조금 과시한다라고 생각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끊임없이 뇌에다가 각인시킬 필요가 있대요. 왜냐하면요. 이 부라는 것은 가장 큰 이유, 우리가 부를 성취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유를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돈하고 시간을 맞바꾸는 거예요. 시간을 사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을 벌게 되면 모든 것을 저희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은 목표를 세울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우지만 동시에 이 목표가 굉장히 커야 한대요. 작은 목표는 너무나 금방 달성하기 때문에 그 원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작은 목표만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실패를 피하고 싶어서래요. 나중에 자기가 이번에도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 이것도 못했네? 라고 스스로 실망감을 얻기 싫기 때문에 자기는 작은 목표만 세워서 그것만 달성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정말 큰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순서는 큰 목표를 짜신 다음에 그 세부적인 작은 목표를 짜는 게 선행되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목표나 뭐 이런 걸 적으시면 꼭 수첩이라든지 일기장, 뭐 다이어리 이런 데 눈에 꼭 들어오는데 붙이시거나 지갑 같은 데 있죠. 지갑 같은 데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시각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자꾸 저도 그냥 뭐 막연히 내 목표는 내 머릿속에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벽에 써붙이고 자꾸만 볼 때마다 그 목표가 상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하고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생기는 결과를 낳더라고요. 그리고 부자가 될 사람은 맡은 일을 좋아하려고 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만 한다. 자, 이 말은요. 부자가 될 사람은 자신이 이뤄놓은 써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설령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 해도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해낼 수 있을까? 궁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나 이런 거는 나한테 취향에 맞지 않아. 나는 이런 거 못해. 나는 다른 거 할 거야 하고 때려치우고 다른 거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쫓아가다 보면 큰 목표는 어디론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앞에 눈앞에 편하고 자기한테 맞는 일만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부를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가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큰 돈이 갑자기 굴러 들어온 경우 굉장히 지극히 위험한 경우죠. 많이 아시잖아요. 로또를 맞았는데 그게 관리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돈은 언젠가 다 나가버리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돈은 천천히 늘어나야 좋은 겁니다. 서서히 부자가 되어야 좋다. 왜냐하면 부자도 단계별로 배워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자신은 운이 좋다고 믿어야 하고 그 의식이 운을 내 편으로 만듭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거죠. 자, 다른 원칙도 하나.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일단 10분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처음부터 1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저 이런 경우 정말 많았거든요. 뭔가를 운동을 시작해도 막 그날만 열심히 1시간, 1시간 반을 열심히 하고 나면 다음날 막 근육통이 생겨가지고 다음날부터는 내가 또 1시간 해야 돼? 또 1시간 반을 해야 돼? 막 이런 생각 때문에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뭐든지 즉시 하려고 해요. 엉덩이가 무겁다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지 못할 사람들은 언제나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엉덩이가 무겁다는 거죠. 평생 돈 앞에서 약자로 살게 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 이거 너무 의외였어요. 그들은 정말 성실했다입니다. 우리는 우리 때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전부 성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말을 듣고 자랐잖아요. 인생은 성실해야 되고 항상 성실하게 저축해야 되고 뭐든지 꾸준히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완전 인생의 목표, 모토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성실한 사람은 부를 이룰 수 없대요. 왜 그런가 한번 알아볼까요? 너무 성실한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보를 끌어모아요. 정보를 끌어모으는데 너무나 완벽해지려고 하니까 이 세세한 정보들 중에 부정적인 것도 당연히 끌려 들어오죠. 그러면 나는 이거 바빠서 못하지 않을까? 야근이 있어서 못하지 않을까?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때부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완벽하지 않은 시작이 좋은 것이다. 시작은 작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일단 한 걸음 내딛는 게 그게 가장 어려운 거고요. 한 걸음 내딛으면 신속하게 모든 일이 펼쳐집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자신이 잘하는 것도 당연히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고쳐가면서 더 나은 성장을 이뤄가는 거죠. 그런데 성실한 사람의 함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뭘 해도 과감하게 일을 벌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준비했기 때문에 얻는 것도 확실히 많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크게 시작하던지 아니면 일을 아예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던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되기까지는 엄청 많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더 좀 위험한 곳에 위험한 군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배로 얻으려고 얼른 빨리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잃을 때는 또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까워서 이제 발을 빼야 할 때도 발을 못 빼고 계속 담그고 있다가 또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신속하게 행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 흐름에 따라서 빨리빨리 발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익을 추구를 해야 하는데 이 엉덩이가 무겁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니면 나는 여기서 더 좀 뽕을 뽑아야 돼 막 하는 사람들은 그 변화를 시류를 못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 핑계거리는 꿀꺽 삼키고 행동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은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이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핑계거리는 꿀꺽 삼키고 행동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자들은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해서 뭔가를 배우면 그건 실패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원칙,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저축이나 투자 금액을 먼저 정합니다. 하지만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합니다. 저도 지금 생활비에서 먼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엔 다 쓰고 나서 남는 돈으로 저금해야지 했더니 항상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딱 맞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먼저 뚝 떼어놓고 저금을 한 다음에 생활비로 쓰다 보니까 그 작은 생활비로도 어떻게든 써지더라고요. 아니면 오히려 그 작은 생활비도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떼어놓고 쓰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특히 건강 같은 것도 그래요.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최고급 식자재를 사용한 맛있는 음식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절제를 하고 항상 내가 먹어야 할 칼로리와 영양소를 딱 지키고 자신이 살이 갑자기 찌면 식재료도 바꾸고 절대 과식하지 않고 건강관리 확실히 하고 부자가 될 사람들은 진짜 좋은 자기관리 습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기려고 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매일매일 지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듯이 부자들은 시간 관리도 엄청나게 철저하게 한다는 거죠. 시간 관리를 습관처럼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효율화하거나 생략해서 시간을 더 얻어낸답니다. 맞잖아요. 24시간이 저희는 전부 똑같이 주어져 있지만 정말 활용하는 게 달라요. 예를 들면 저는 설거지를 할 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천천히 하니까. 막 1시간, 1시간 반도 걸리는데요. 그런 설거지가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 그것도 하루에 3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3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 줄여서 그냥 나는 저녁 때 딱 한 번만 몰아서 설거지를 하기로 하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식기세척기를 돈을 모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는 이 식기세척기에다가 얼른 설거지를 넣어놓고 이 시간에 정말 더 효율적인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돈은 아깝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가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면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효율화시키거나 생략해서 시간을 얻는 거예요. 우린 다 같이 아침밥 먹는 시간도 있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있고 목욕하는 시간도 있고 출퇴근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조금씩 모으면 2, 30분이 모여요. 그럼 그 2, 30분을 뭐 하느냐?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하는 거죠. 책 한 장을 더 보고 아니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깊게 파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낭비의 요인을 줄이는 데서 큰 차이가 납니다. 부자와 아닌 사람들은. 여기서 윌 스미스가 출연한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가족들이랑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함께 앉아서 올망졸망 앉아서. 여기 나오는 남자가 돈을 버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아무리 일을 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급기야 자기 부인과 이혼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아이 어린아이를 한 명 데리고 그냥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죠. 집도 없어서 뭐 친구 집에서 뭐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겨우겨우 직장을 하나 얻는데 이 직장에서 정말 날고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자기가 그 직장에서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보다 일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다른 사람이 20통의 전화를 돌리는 동안 자기는 100사람에게 전화 통화를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관리하는지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가 나와요. 뭐 정말 노숙자 쉼터에서 매일매일 아들이랑 자면서도 그 일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데 정말 감동적인 영화예요. 엄청나게 눈물이 막 뻥뻥 나오고 와 사람이 정말 저렇게까지 열심히 살면 저런 복을 받는구나. 아니면 부자가 되려면 저렇게까지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내면 되는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어요. 꼭 한번 시간 나시면 보기를 바래요. 그리고 부자들은 이 사소한 스마트폰까지 관리를 한대요. 스마트폰에 있는 폴더 있죠? 앱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하나 찾으려면 막 몇 장을 넘기고 나서야 그 앱을 찾을 수 있잖아요. 부자들은 그런 시간조차 아까운 거예요. 폴더를 만들어서 딱딱딱 일목요연하게 내가 은행 뭐 앱을 찾는다. 바로 은행 앱을 누르면 한 번에 누를 수 있도록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리스트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핸드폰에 앱이 너무나 많이 깔려있고 펼쳐져 있다면 그걸 한 곳에 모아서 폴더별로 모아보세요.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대요. 반면 돈을 많이 갖게 될 사람은 돈을 제대로 관리한답니다. 저축 또는 투자 금액을 먼저 빼놓고 나머지 걸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가계부가 그런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월급이 적어서 저축할 돈이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백발백중 한번 지갑을 꺼내서 얼마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저는 저희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라고 대답하는 게 100%래요. 자신의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먼저 제일 사소한 일로서.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은 쓸데없는 지출을 줄인답니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이 쓸데없는 지출조차 파악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대요. 내가 어디에 이렇게 돈이 줄줄줄 새고 필요 없는 돈들을 쓰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한 5, 6천 원 되는 커피를 일주일에 막 한 3번씩 마시잖아요. 그러면 3번 마실 때는 5, 6천 원이지만 한 달로 계산을 하면 12만 원이라는 돈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달에 12만 원씩 꼬박꼬박 적금하라 그러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좀 아깝잖아요. 적금을 하라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쓸 때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펑펑 쓴다는 거죠. 이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오늘부터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쓰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자기가 딱 자제심이 발휘가 돼요. 부자들은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아요. 지갑 속에 현금도 많이 들고 다니지 않아요. 적게 들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낭비를 하래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버릇이 있는데 저 오늘 만일에 친구를 만나요.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나서 밥값하고 뭐 차값하고 차비하고 뭐 이런 거를 다 계산해 보면 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저는 6만 원, 7만 원 조금 넉넉하게 뽑아놓는 타입이거든요. 항상 그랬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현금을 찾을 때
원래 금액보다 조금 모자라게 인출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5만 원이면 3만 5천 원 정도로 뽑아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 쓰려고 노력을 하게끔. 그럼 메뉴를 고를 때도 막 비싼 메뉴 고르지 않겠죠. 뭐 아메리카노를 고르던지 조금 저렴한 가격을 고르게 되는 거고, 밥을 먹을 때도 막 비싼 밥을 먹지는 않겠죠. 그죠? 적당히 아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뽑아놓으면 이 심리가 참 무서운 게, 많이 뽑아놓으면 내가 막 여유롭게 생각돼요. 그래서 진짜 풍덩풍덩 안 사도 될 거를 하나 더 사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래 쓰고 싶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뽑으세요. 그러면 현금 인출기에서 내가 50만 원이 필요한데 47만 원만 뽑았어. 그럼 3만 원은 저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대로 내 통장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칙이 나오네요.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되도록 TV를 보지 않는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몇 시간씩 TV를 본다예요. 세상의 부자들을, 거부들을 만나게 되면요, TV를 거의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유복하지 않은 사람의 습관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 TV 시청이에요. 왜냐하면 TV 시청은 정말 사람을 넋나가게 하고 몇 시간을 그냥 막 무기력하게 만드는 굉장한 힘이 있잖아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게 되는 거죠. 이 TV를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유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TV 속에 정말 나랑 똑같은 처지, 아니면 나보다 더 못한 처지의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이러면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으면서 울고 웃는 거죠. 그런데 다 울고 웃고 나면 뭐가 남나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감하면서 그 TV를 쳐다본들 나의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TV를 끄고 그 시간에 저를 개발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막 스트레스 쌓이고 그 잠시 텔레비 보는 거 그것도 안 돼? 아니, 그렇게 막 아예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TV 시간에 그냥 제한을 두시고 그 시간이 되면 딱 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의지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꺼지던가요? 안 꺼져요. 이 TV를 시청할 프로그램과 시간을 딱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단호히 꺼보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좀 많이 게을러요. 그래서 TV가 고장이 났는데 이 AS 하는 아저씨를 부르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미루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희 아이가 5살 때 그렇게 TV가 고장이 났거든요. 지금 11살이에요. 지금 11살인데 지금까지도 TV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요, 저희가 방학 때는 부모님 댁에 올라가거든요. 부모님 댁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이 아이 둘이 하는 일이 TV를 켜서 6시간이고 10시간이고 TV를 봐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봐라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해주면 둘이서 뭐 나는 10분을 더 못 봤네, 너는 10분을 더 봐야 되네, 내가 볼 거네, 네가 볼 거네, 2%볼 거네, 저 프로 볼 거네, 막 둘이서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제가 뒷목을 잡고 막 혈압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 짓을 거기 머무는 동안 내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거는 집으로 딱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TV를 봤냐는 듯이 우리 둘째는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고 아니면 가위로 뭘 오리면서 뭘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첫째는 그냥 바닥에 누워서 책을 봐요. 책을 보다가 또 지루하면 보드게임을 해요. 그러다가 둘이 죽이 맞으면 둘이 같이 뭘 만들어요. 막 달력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테이프를 한 통 몽땅 다 쓸 만큼 다 감아가지고 낚싯대를 만드는 거죠. 실을 막 달아가지고 실 한 통을 다 써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자석을 매달고 낚싯대를 만들어서 둘이 같이 놀고, 또 안 되면 오빠한테 그 나무젓가락 있죠. 나무젓가락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고무줄을 걸어가지고 활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무젓가락 화살로 활을 쏘고, 둘이서 그러면서 너무나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TV만 있으면 싹 사라져요. 그 생각해야 될 시간, 그 자기가 놀거리를 만드는 것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멍 때리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입 벌리고 멍하니 앉아있거나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죠. 그런데 TV 보면서 앉아있는 시간은 또 그냥 놔두세요.
차라리 그 입 벌리고 멍 때리는 시간이 생각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창의력이 막 울밀듯이 나와요.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는 너무 바쁜 뇌를 잠시 쉬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오히려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부모님들은 그런 시간을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뭐 문제집 풀으라고 막 닥달을 하시고. 아니에요. TV를 끄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저처럼 뭐 아예 게을러서 없애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주시고 프로를 정해주시고 끌 때는 과감하게 끄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TV를 보면 안 좋은 점이 나오네요. 부정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불행에 관한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크고 작은 사건 사고 하나도 안 불행한 게 없어요. 너무나 큰 사건 사고 어쩜 사람한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아요. 그걸 보다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 느낌이 어떻겠어요? 자꾸 축축 가라앉고 처지고 침울해져요. 슬퍼지고. 그런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제 인생을 막 잠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뉴스를 보지 말고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프로를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몇 가지 원칙을 알아봤는데요. 더 많은 좋은 원칙들이 정말 많아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